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아마존이 한국에서 49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도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이커머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밥 반찬으로 즐겨 먹는 식탁 필수품 김 가격이 모두 오릅니다. 조매김 시장에서 전문 중견업체 3곳이 주재료인 원초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조만간 동원 F&B, CJ제일제약 같은 종합식품업체까지 인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 당뇨약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갑상선암 발병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 최근 자살 자해충동 간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TSMC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9조 5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 이 대만 TSMC 실적부터 먼저 리뷰를 해보고 시장 상황까지 함께 점검을 해볼까요? 네, 대만 쪽에서 이제 TSMC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ASML 쪽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오후장에 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TSMC가 실적을 내놓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의 특이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반등을 좀 더 해주는 모습이라서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요. 시장에서 유가도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연기된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면에는 괜찮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무조건 저점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퀄리티가 있는 좀 질적으로 괜찮은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재상승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좀 개선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긍정적인 뷰 여전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여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주가가 더 밀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우리 시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상승을 더해 가고 있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오랜만에 반등 기조가 나오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입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양대 시장 지수가 지금 모두가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네네. 있고요. 또 방금 TSMC 실적도 발표가 된 만큼 이 부분 본부장님 시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ASML 같은 경우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 기업이 원래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인텔, TSMC 쪽을 좀 두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수주 여건만 고려했을 때는 반도체를 업황을 좀 둔화를 시킬 만한 그런 트리거 역할까지는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반도체 불황기 때에 대한 그 실적 부분들이 일단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ASML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좀 약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일부분 그 전에 좀 선 반영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단 TSMC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죠. 오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주춤을 하거나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TSMC가 이렇게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낸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여전히 반도체 수출 회복세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전히 지금 강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강달러 효과까지 충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의 이 랠리 부분들은 지속이 될 여지는 충분히 높다고 보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5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 부분들이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반도체 쪽에 투자 수급은 계속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 좀 반도체 쪽에 좀 주도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눈높이보다 좀 낮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한 차례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 선물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의 5만 계약 이상 좀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저는 조금 조심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신용 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지금 19조, 이제 20조 안팎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신용 잔고가 이렇게까지 두툼하게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겠죠. 반대매매에 따라 좀 회피 물량이 일부 좀 차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한 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종목별로 놓고 봤을 때 신용 비율이 한 5% 안팎이면 좀 안전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일단 5%에서 10%권 안팎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반대매매 물량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동향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TSMC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섹터를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조선 섹터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 기자재까지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의 수혜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좀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한화엔진 한번 짚어주신 바가 있었는데 역시나 또 이제 2차 목표가까지도 근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전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선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철강 쪽에 나오면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내용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 뭐 무역 협회 쪽에서 특히 좀 정부 쪽에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쪽에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재를 좀 가해달라.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당시에도 좋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작년에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자였단 말이죠. 근데 올해 흑자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중국까지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적인 변동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지면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목표 주가를 12,000원으로 상향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고가가 11,940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가 완벽하게 달성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좀 높이 변경,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현재 시점부터 11,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지만 대응해야 되는 익절 가격 같은 경우도 같이 올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트레일링 스탑 로스라고 하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익절 가격을 위로 좀 올리고 목표가도 좀 위로 잡아드리면서 이 한화엔진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전반으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HD 그리고 이제 현대 한화엔진의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여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봄장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오늘 장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방향성이 정해지게 된다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역시도 지금 출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선주에는 기대감이 더 더해질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시각 어떠실까요? 사실 이제 조선주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이 황금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조선주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작년에 좀 조선주에 기대를 좀 많이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주 물량을 한 몇 년간에 대한 수주 목표치를 전부 다 채워놓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이미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나올 수 있는 우려감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들이 좀 낙폭을 많이 키웠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수급에 대한 좀 원동력을 얹혀준다 하게 되면은 오늘 좀 하나오션에 대한 이슈 부분들도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조선주 전체적인 업황을 놓고 보면은 일단 우호적인 환율 부분들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또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조선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도 충분히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중 분쟁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이 효과까지도 충분히 조선주 쪽이 지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지금 조선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수주에 대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좀 방산 조선업체죠. 오스타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오스타를 인수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조선 업계 대비해서 수주량을 좀 빠르게 신규 수주량을 좀 더 빠르게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수주 물량을 먼저 빠르게 좀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 취지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나오션의 좀 필두로 조선주들이 좀 워낙 업황 사이클이 지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 개선 여부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조선주들은 다른 반도체라든지 AI 쪽이 잘 갈 때 당시에 그때도 조금씩 저점을 올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수급적인 면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시야에선 좀 많이 가려졌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제 조선주들이 저점을 잡고 계속 올려주는 부분들은 결국 조용하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포인트라는 점이라는 거고 조선업계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은 황금 사이클을 뭐 몇 년간 계속해서 좀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되어왔던 부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바닥이 정말 잡혔다라는 모습들이 지금 기업별로 다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올해 한 말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저점은 올릴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중요한 거는 신규 수주입니다.
수주 프로젝트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좀 등락폭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먼저 한 걸음을 다가가고 있는 것은 하나오션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오션이 그래도 계속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도 포트에 좀 하나쯤은 좀 추가를 해보셔도 저는 지금은 나쁘지 않을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의 경우에 신규 수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화 오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섹터 전반이 잘 가고 있는데 또 AI 시대가 개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뭐 데이터 센터 거기에 보안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섹터에서도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의 강세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보안주들도 올라올 때가 됐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AI 쪽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현실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적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센즈랩이라든지 모니터랩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드렸었던 적이 있는 파이오링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주들에도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AI 시대가 개화를 하면서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여기서 뭐 전력기기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전체적인 큰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어제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 항상 경계를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내용들밖에 없지?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할 부분이 저는 현재까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갑자기 ASML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서 네.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흐름 자체가 큰 트렌드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을 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짚어주셨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 지난 3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라운시큐어입니다. 사실 손절 가격까지 좀 왔다가 다시 네네. 또 이제 상승세로 돌린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1.5% 정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거기에 이제 보안 기업들이 공동으로 IR 개최하는 부분도 있는 네네. 만큼 종목에 대한 리뷰와 함께 이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사실 이제 오늘 보안주 쪽에 투심은 몰리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순환매가 그냥 좀 돌아준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AI가 결국 커지면은 보안도 뒤따라서 다시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좋은 건 아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시장은 분명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AI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월드코인에 대한 이야기. 월드코인 이슈가 굉장히 좀 뜨겁기도 했었잖아요. 월드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샘 울트먼이 일단은 지금은 대표로 있는 상황인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 결국에 목적은 그거예요. 디지털 신원 신분증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결국 월드코인을 통해 가지고 기본 소득에 대한 목표 이게 원래는 초점입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 샘 울트먼 같은 경우가 굳이 이쪽에 막대한 자금을 다 가지고 월드코인을 생성을 시키고 지금 이쪽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좀 암호화폐 쪽의 사업을 진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결국엔 월드코인의 초점도 보안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쪽 같은 경우는 결국엔 지금 코인도 마찬가지고 증권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엔 이제 일자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상황에서 로봇 쪽이라든지 인공지능 쪽이 계속해서 보편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보안에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안 쪽은 저는 오히려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보통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HBM도 마찬가지고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초반에 바닥에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다른 기업들 더 갈 때 그 기업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기업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제서 이제 딱 보게 되면은 거즘 고점 부근에서 시그널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은 보완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완 쪽에 만약에 수급이 정말 받쳐준다 하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다 낮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 물량수도 적다는 거거든요. 유통 물량수도 적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수급만 받쳐주게 되면은 정말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안 쪽이 지금 밀리는 것은 뒷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플레이가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쪽이 조금 더 밀렸던 부분들이 있고 일단 그래도 각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보안 쪽에 조금 더 중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라운시큐어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렸을 때 당시에 보안 솔루션 쪽 업체들 중에서는 경쟁력도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여전히 만약에 손절을 안 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분할 매수 지금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라운시큐어는 내가 손절 안 하고 가지고 간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좀 투자 가치도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이 계속해서 보안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저는 반도체 쪽을 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반도체를 사실 방송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 좀 이제 잘 아시는 분들께서 또 반도체를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우리가 딱히 크게 경계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반도체 쪽에 무슨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조선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삼성중공업 빼고는 전부 다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때도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주를 잘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조선주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적자였고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HBM 관련주들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최근엔 낸드 플래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업황 개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반도체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무조건 묻어두고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종합을 해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이어진 조정 구간 속에서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 AI 쪽에 대해서 별거 아닌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혼자서 말씀드리고 제가 혼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쪽에 대한 육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발 늦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도 AI 쪽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2차 전지, 전기차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서도 AI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큰 시장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올해 연말에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주가라는 것이 선행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저점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좀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전 지금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반도체 쪽이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못했지만 최근 한 달, 최근 2, 3주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띄워놓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EMC라는 기업이에요. TEMC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특히나 이제 특수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수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 특수가스가 반도체 모든 공정에 들어가고 있다. 거의 모든 공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도 돌아섰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공장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소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쪽에 대한 투자가 시장에서 진행이 되면서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TSMC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디램 쪽과 낸드 쪽에 대한 수혜를 전방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미 쪽으로도 올해부터는 납품이 진행이 되고 매출까지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북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북미 쪽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글로벌 업체 순위로 따져보자면 1위, 2위, 3위 모든 기업에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개선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진행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가 배틀가 종목 TM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 24,500원, 손절레임 1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의 종가 배팅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력기기 쪽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시기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에 저는 계속 실적은 올라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시장에 초점을 맞춰놓고 저도 지금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제가 이제 일진전기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일진전기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제 변압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일진전기가 앞전에 한 68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신규 공장에 대한 캐파 증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10월 정도에 시험 가동이 들어가고 나서 12월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의 한 70% 이상이 전력 쪽입니다. 그러면 결국 AI 시장이 계속해서 고도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막대한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정말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를 너무나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기량을 엄청나게 먹는 그런 센터인데 결국에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변압기 수요도 증가는 해주겠지만 변압기보다도 나중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전력이 조금 더 수혜를 크게 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계속해서 전력 쪽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도 지금 이제 변압기에 대한 노후와 장비가 계속해서 지금 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이 전력 쪽에 대한 인프라를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실적이 끝이 아니라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 대비해서 매출액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데 최근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 캐파가 기대감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일진전기가 추후에는 전력기기 쪽에서도 대장 아니면 좀 2등으로 문제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2,000원대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22,000원대가 첫 번째로 좀 매물이 좀 물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22,000원대를 충분히 돌파해주는 그 시그널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본다면 저는 한 17,000원대를 일단 이탈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단기 이평이 데드 크로스가 안 나오고 다시금 위로 라운드를 그리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이 좀 단기적인 반등 시그널 구간인 점은 저도 좀 명백하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가 배팅할 종목 일진전기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22,000원, 손절 라인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흘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까지 가격 변동성과 그 이후는 어떻게 나타날 걸로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원래 들어서게 되기 전에는 보통 10% 이상 빠집니다.
원래대로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그 전부터 다 데이터로 돌려봤을 때는 뭐 코인 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비트코인이 빠지면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20%까지 폭락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채굴자들이 그만큼 모아두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양을 결국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수익성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채굴을 해왔던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양의 대부분은 다 차익을 보고 매도로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급락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반강에는 좀 변수가 있죠. ETF. ETF라는 변수가 지금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비트코인이 좀 빠지면 한 마이너스 5%, 6% 정도 빠진 상황인데 원래대로면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10%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진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하시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아직은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비트코인의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국면에서 지금이 바닥이다 싶고 저는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저는 50K까지는 일단 열어두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일단 50K까지 열어둔다 하게 되면은 지금 61K 정도가 됩니다. 61K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못해도 지금부터는 10만 달러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일단 50K에서 한 55K 사이까지 좀 열어두시고 지금 코인이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아마 저번 주 주말일 겁니다. 저번 주 주말에 홍콩 ETF가 승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 쪽에서 ETF 승인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그렇죠. 이제 ETF 승인이 됐는데 왜 이게 호재로 안 움직이냐? 보통 ETF 승인이 되고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뒤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두 달 뒤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감기까지 지금은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반감기가 정말로 효과를 확실히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최고점 한 번 더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하락 사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55K, 50K까지는 좀 언더를 좀 열어두시고 이 구간대에 코인이 온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좀 분할로 매집을 하시는 것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감기 여파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지 결국 코인의 지금 시세가 끝이 나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반감기 여파로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0에서 55K까지는 언더를 열어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관련주의 흐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일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저점대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같은 종목군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거나 낙폭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좀 지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만들 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굉장히 많이 밀렸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2012년도, 20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각각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네. 반감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고점이 나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2012년도 반감기 이후에는 9,00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0%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600%가 올랐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현물 ETF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왔다라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들, 다른 종목군들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배분을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반감기 패턴과 다른 만큼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한번 전략 잘 짜보시면 좋겠고요. 관련 주들은 아무래도 가상자산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의 경우에는 지난달 21일에 한번 짚어주신 바가 있었는데 이 상승률이 벌써 35%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 72K 찍고 지금 거의 $10,000 이상 빠졌거든요. $10,000 이상까지 빠졌는데도 우리 기술 투자는 생각보다 빠지는 폭 대비해서는 저는 바닥은 잘 잡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상화폐 관련주들 특히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고점 찍는 데까지 오히려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하고 나서 그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했던 부분들은 물론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승인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쪽에 대한 투심이 자극을 했던 부분들인데 바닥에서 고점까지 거의 200% 이상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200% 이상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데 비트코인도 지금은 가격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동시에 좀 같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고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밀리는데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들은 계속 아래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도량이 크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전히 앞쪽에 담겼던 물량들이 아직은 차익을 안 봤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엔 지금은 매수자들이 없다 보면은 단주 거래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가도 워낙 좀 얇다 보니까 단주 거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들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지금은 매수 수요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이미 앞쪽에 대한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정 바닥이 잡히면 또다시 그 매수 물량이 폭발적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발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하고 분명히 급등력 보여주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여전히 급등력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우리 기술 투자만 딱 놓고 봤을 때 네. 밀리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7,900원을 좀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900원을 일단 이탈 안 하면은 박스 상단은 지지를 해주는 가격이고 여기를 이탈 안 할 경우에는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정말 큰 폭으로 밀린다 할 경우는 6,300원대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차익을 일단은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번 더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그 가격대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수 관점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는 7,900원이라는 가격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해주면서 1.61%의 강세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2,634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62%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854선에서 종가를 쓸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6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633억 원, 그리고 기관은 1,199억 원의 사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봤을 때 기관의 경우 10일 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6,90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연일 팔아내던 외국인 역시도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614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579억 원의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3,137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장이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얘기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기금의 포지션입니다. 연기금이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연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 몇 %는 꼭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계속해서 밀어내렸었던 그런 수급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 쪽에서 매도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연기금에서 이제 매수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분명히 매크로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이면을 살펴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부담은 항상 있죠. 근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부담이 없었던 경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좋은 내용들만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수 자체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거나 안정적으로 반등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 바닥을 잡았냐면 PBR 기준으로 0.85배 수준에서 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괜찮거든요. 0.9배 정도까지 밀렸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는 좀 더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송하면서 많이 언급을 안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2차 전지 쪽이 오늘 반등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었던 그런 업종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도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제약바이오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저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은 1에서 2%대 강세 정도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는 양대 시장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확연하게 그 부분은 등락하는 종목 수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지수도 좋은 만큼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759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325종목이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환율 역시도 오늘 반응해 줍니다. 14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가 반등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2%대로 상승을 한 만큼 모든 업종에서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률을 보여준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3.68%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기계 업종으로 3.09%의 강세, 전기 가스업에서도 2.71%의 상승률이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모든 업종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5.19%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4.07%의 강세, 제약 업종도 좋았습니다. 3.5%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은 환율이 내린 만큼 반등하지 않았나라고 네. 가장 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좀 환율이 좀 내려와주면서 일단은 장 막판이죠 거의 TSMC의 좀 실적까지도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반도체가 조금 더 지수를 끌어줬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까지도 일단은 좀 하락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우호적인 증시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들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아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순환매가 좀 골고루 돌아주게 되면은 증시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여파가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월 말 이제 PCE 물가 지표죠. 이제 PCE 지표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한번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후퇴가 지금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우려감이 일단은 좀 공존은 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달러가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증시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여파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은 결국 수출이 좀 많은 빈도가 높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환율이 떨어진 만큼 저는 좀 반등해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은 지금도 환율 쪽에 조금 더 접근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향방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지표까지 일단은 긍정적으로 만약에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환율도 지금 가격에서는 더 위로 올라가기는 다소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전반적인 업종들 전체적인 밸류로만 놓고 봐도 일단은 골고루 순환매가 돌아줬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저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지수도 반등 기조를 나타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오랜만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주 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역시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직원을 대규모 해고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이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아직까지 주가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거래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일 저점이죠. 전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테슬라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추이도 좀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 어제 저점을 관련주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삼성 SDI 관련되어 있는 이 전고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또 시장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또 변동성을 좀 많이 키웠는데 아무래도 저는 사실상 이제 3월 달이나 3월 중순쯤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증시도 많이 밀렸고 그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시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2차 전지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그때는 또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수준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말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는 고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겠죠. 고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오려면 멀었기 때문에 좀 힘드실 텐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조금 더 보유. 이탈한다라고 해도 매도하시기가 쉽진 않을 텐데 성장성이 분명히 있고 지금 당장의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좀 우량하다라고 한다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CB라든지 BW에 대한 발행 리스크가 적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전 일단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의 관점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반등 기조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일단은 보유를 해보고 넘어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 섹터 오랜만에 그래도 모두 좀 빨갛게 물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셀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을 이제 내일까지 좀 이어갈 수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저는 일단은 지금 죽기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바닥이 잡혔다라는 근거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 업황이 돌아설 거라는 부분들의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황 시그널이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정말 바닥은 맞지만 이 바닥이
일단은 어느 정도 더 빠지는 바닥일지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고 다시 반등 기조로 잡아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또 분할 매수 기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셀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추후에 가면 갈수록 캐파는 계속 좀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실적이 그 부분들의 데이터를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제 테슬라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사이버 트럭이 지금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 일단 지금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는데 고객의 지금 인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지금 고객의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에 대한 문제성까지 지금 네.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가속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금 제기가 된다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주, 2주 정도가 생산이 중단이 됐을 겁니다. 사이버 트럭이. 일단 이제 가속 페달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중단이 된 건데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소비자 측에서 접근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테슬라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사이버 트럭의 가격 경쟁력에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격도 비싸죠. 그러면 중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많이 밀리고 그러면 중국 쪽에서에 대한 출하량은 계속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 테슬라가 이 늪을 어떻게 빠져나갈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인력을 대거 해고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충당을 할 만한 부분들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인력을 대거 지금은 어느 정도 해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원가 경쟁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확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실적 부분들을 다시 위로 올리기 위해서의 좀 어떠한 발판이 지금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발판 마련 중에 하나가 저는 사이버 트럭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출시가 되자마자 악재가 나왔습니다.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악재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사이버 트럭이 원래는 몇 년 전부터 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악재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테슬라 쪽에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 좀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주요 업체들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투자 수급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좀 공존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 악재가 이제 계속 반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선 반영이 되고 일부 반영이 완료가 됐다고 싶게 되면은 결국엔 다시금 또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좀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신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반도체 주 중에서 TEMC입니다. AI 서버향과 관련해서 낸드 수요가 증가될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4,500원, 손절 라인 18,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최신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전력기기 중에서 일진전기입니다. 전성과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입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 라인 17,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